이 기사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이번에 파월이 한 얘기는 저는 분명히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얼마 전에 3월 12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버스 큐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자, 이게 역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거꾸로거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는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총 자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중에서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연준이 2009년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천억 달러의 장기 국채 매입 계획을 완료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리만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3천억 달러의 장기 국채 매입 완료를 했던 게 뭐냐면 장기 국채를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사주는 겁니다. 3천억 달러나.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2021년도에도 보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벽한 처방전이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이제 기사에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내년부터 국채를 대거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부터 급격하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장기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한 겁니다. 2009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왔었죠. 2021년도에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또다시 장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는 MBS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국채와 MBS라는 게 있고, 지금도 QT라는 걸 하고 있는 걸 보면은 MBS가 300억 달러, 그리고 350억 달러가 미국의 이제 국채를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일단 장기 국채를 사기 시작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는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주기 시작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럼 시중의 대출 금리도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를 매입해 주면 자금이 이제 회사채로 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에서 당연히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가 낮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데 원활하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푸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똑같은 자산인데 조금 더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쪽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양적 완화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를 2008년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엄청나게 매입을 해줬죠. 그래서 시중에 장기 국채 금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렸던 거예요. 그럼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느냐? 요게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사이에서는 장기 국채를 좀 더 사고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연준의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자, 이 사람이 최근 2년 동안 시장을 정말 잘 맞췄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입김이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 약간의 뉘앙스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한번 뿌려준 것 같은데, 연준의 보유자산 평균 만기를 짧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이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던 것을 팔고 단기 국채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그럼 장기 국채를 매도한다는 거거든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쓰겠다. 물론 이게 쉽사리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샀었던 장기 국채는요,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때 샀던 가격보다 이때 샀던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연준은 지금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를 판 걸 가지고 단기 국채를 그대로 1대1 비율로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때 샀던 것들은 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샀던 걸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과거에 샀던 것만 가지고는 단기채로 다 전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대부분의 자산이 단기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땐 장기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이후로 연준의 자산 보유 정책이 완전히 지금 뒤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스가 뭘 얘기한 거냐면 다시 일로 돌아갑시다. 이때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동안 연준이 엄청나게 유동성 공급해줬던 정책이 거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고 현 자산 시장을 꺾기 위한 타겟팅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 보유자산 정책의 향후 경로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다. 머지않아 이 속도 조절 모드 테이퍼링에 들어간 뒤 양적 긴축이 속도 조절 모드 지금 파월이 언급을 했죠. 종료 지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순서로 등장하는 것이 만기 구조를 짧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즉 이번 QT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연준이 시장을 부양했던 유사 양적 완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었던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거꾸로 바꾸겠다. 시장을 완전히 타겟팅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상원 보고에서 만기를 단축하는 거에 대한 논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QT가 종료되고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 FOMC 때 얘기를 했죠.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대부분 국채로 여기에는 지금 MBS라는 장기 채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채로 구성하는 게 목표지만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QT가 끝나고 난 뒤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월도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긴축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돈을 풀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긴축이 끝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센 긴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던 QT는 단기 국채를 매각하거나 만기 상환을 받아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였다. 이게 경기 부양 효과를 꾀했다. 이게 지금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2011년, 12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09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OT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계속 했던 거죠. 이거를 거꾸로 이제 하는 것을 윌러가 얘기를 했다. 파월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긴축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진행이 될 때 그럼 시장은 금리 인하? 이건 다시 시장이 날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 만약에 역 OT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동성 파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는 유동성 파티, 즉 2008년부터 거의 16년간 발생했던 이 유동성 파티는 순전히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유동성 파티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때마다 금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금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금가격에 영향을 줬는데 2011년도 8월에 4천억 달러의 OT를 했을 경우에는 금가격이 1,900달러에서 1,600달러로 내려왔고요. 2012년도에 OT를 했을 때 금가격이 1,75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당히 대폭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오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오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반대로 금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좀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긴축이 종료됐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시장은 환호해서 아주 롱에 베팅을 하겠지만 반대로 엄청난 하락이 오히려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가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은 QT가 종료된 후에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같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QT가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동시 시작이라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 인하와 QT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은 어느 정도는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질 일은 없고 파월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겠지만 향후 좀 우리가 긴 시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역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말 이번 FOMC 때 큰 힌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고 생각했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